이번에 다룰 내용은 시민사회와 YWCA 활동가의 역할입니다. 먼저 시민사회의 개념을 살펴보고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YWCA 활동가가 가져야 할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시민사회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국가나 시장이 더 이상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국가와 시장의 실패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국가를 대안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NGO, Non-Governmental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시장이 영리적인 지향으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개념이 NPO, 즉 비영리 개념입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먼저 시민사회가 어떠한 힘으로 또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집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에 의해 탄생한 도시라는 사회문화적 조직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문명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시작은 일의 분업이나 신분의 지위 등에서 다양한 재능과 취향과 이해관심을 가진 자유민들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자유민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의 활동 영역이 보장되면서 이러한 시민들이 가진 생각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근대화 이행기에서 봉건적인 체제에 대항하는 시민의식으로 발전되어서 유럽의 시민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 YWCA의 A가 가르치는 어소시에이션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사회운동의 조직들이 정치와 경제 부문의 관심사로부터 개개인의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이 시민사회 형성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논리 사이에서 사회 전체 그리고 인류의 공공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합적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회적 힘 또는 사회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시민사회로부터 YWCA 운동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시민사회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민사회론은 밑으로부터 사회개혁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이 억압적 국가의 관료주의라든가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역시 독립적인 영역이 확보되어야 하고 자체의 질서라든가 구성과 운영 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의 3요소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서도 시민과 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자치적 주권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기본 가치를 가지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의 삶을 통치할 수 있는 자치력이 키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키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를 푸는 데에 많이 중심이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성숙이 되지 못해서 이러한 쪽으로 더 강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시민운동의 큰 역할이고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원참여, 즉 발런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사회는 사적, 개인적 이해관심을 넘어서 공공선이나 공공영역에서 역할을 합니다. 나의 개인의 이익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한 역할은 시민사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점에서 지배라든가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동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시민운동의 영역은 모든 운동의 이슈를 다 포함합니다. 여성, 환경, 평화, 통일, 소비자, 청소년 등 모든 이슈의 운동과 함께 최근에는 공정무역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영역도 시민사회가 확장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YWCA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YWCA는 시민조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YWCA가 하고 있는 일이 시민사회 확장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성장, 분화,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루는 조직적인 힘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없고, 그리고 조직된 힘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형성은 한국에 있어 8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보 영역, 보수 영역, 흔히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슈별로도 총망라해서 정말로 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비영리, NPO 영역을 포함하면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화라든가 권위주의 정권이 남긴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어 있다든지, 정치를 너무나 지향한다든가, 또는 전문가 중심의 시민운동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라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YWCA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한국 YWCA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 훨씬 전부터 시민사회의 모델로서 활동해온 조직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자랑스럽지요. YWCA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이루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누구도 이루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사회가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YWCA는 여성, 기독교, 청년, 회원운동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이 정체성이 시민운동으로서 YWCA의 역할과 위치를 규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YWCA 목적문에 나타난 궁극적인 운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YWCA는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대안적 사회이고 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이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건설의 토대가 되는 가치는 발런터리즘, 즉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활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YWCA 회원운동입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섬김의 자원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시민이며, 이러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시민사회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운동 조직은 시민사회를 이룰 수 있는 조직적인 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주창활동이라 불리는 어드보커시 영역인데요. 이슈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입니다. 두 번째는 소셜 서비스 영역, 즉 사회적 서비스 영역이고, 세 번째는 시민교육과 자발적 활동력을 갖춘 임파워먼트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의 활동인 어드보커시는 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슈 중심의 전문 사회운동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고, 두 번째 영역인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역할이 이어져 오다가 국가가 복지 영역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가에 의해서 시민단체로 운영이 위탁되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역할로 많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회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 점점 증가되면서 국가가 많은 활동을 사회 서비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 임파워먼트는 주로 풀뿌리 조직운동이나 회원운동, 시민교육운동 영역에서 회원들이 스스로 자치력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사회변혁적 성과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YWCA도 많이 이루었던 회원들에 의한 어떤 많은 제도 개선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생협 조직이라든가 그러한 많은 활동들이 인파워먼트 영역입니다. 물론 인파워먼트 영역도 앞서 말씀드린 주창 활동이나 사회 서비스 영역과 결합돼서 진행될 수도 있으나 인파워먼트의 관심은 스스로의 조직이고 공동체적 방식의 문제 해결이며 지역에 기반한 참여적 문제 해결입니다. YWCA는 1922년에 조직될 당시부터 YTN이나 대학Y 등의 활동에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해왔고 이러한 소그룹 활동이 역사적으로도 거의 최초의 공동체적 여성운동 조직이라 할 수 있어서 인파워먼트의 영역을 역사적으로 쭉 이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동과 조직의 장점 그리고 운동 방식과 전략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비전, 목표 수립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 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의 형성입니다. 한국 YWCA는 태생적으로 회원의 조직체이며 대중운동이며 종교성과 지역성이 기반한 운동입니다. 한국 YWCA가 1987년에 정체성이라는 문구에서 말했듯이 국제와 청년성의 강조는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세대 간의 또는 세계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운동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도 각자의 은사에 맞는 활동이 있듯이 운동 조직도 그릇의 크기와 형태에 따른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운동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운동이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데 장애되는 요소입니다. 사실 한국의 시민운동 조직이 이처럼 급격한 시기에 발전하기까지는 언론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에 의해 평가하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롭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신선한 감각과 다양한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조직을 운영하고 이슈를 개발해야 함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운동에서는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때로는 사회운동 내부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을 하면서 장점도 찾고 또 한계와 극복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알고 그것을 장점으로 바꿔내는 것이 다양한 역할에 맞는 온전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시민운동이 과제를 가질 때 첫 번째는 각각의 우리 운동 조직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의 과제는 시민사회에 대한 우리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YWCA 목적은 우리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과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제로 찾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운동의 핵심 초점과 이슈의 개발입니다. 클라우 오페란 사회학자는 이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슈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가치나 필요나 요구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느끼거나 혹은 어떤 필요가 아주 뚜렷해서 지금까지 인식되지 못하던 것이 문제점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이슈 조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운동 조직들이 이슈 조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가시화했고 이슈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매개체로 운동과 결합해왔습니다. 사회운동에서 이슈의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잘 조직했을 때 운동 조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슈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구자적 행위자들 또는 선두주자로 보이는 이들이 이슈 해결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슈 해결의 결과를 독점하거나 전문인들 중심의 운동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원이나 대중들은 관람객으로 또는 동원하는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단체 이름으로 이슈를 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연대라는 이름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 힘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단체로 평가되는 YWCA의 경우 연대 활동에 참여하도록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이슈가 잘 풀리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단체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셋째로 이해 당사자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조직된 이해 당사자의 경우 조직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여서 그 지향성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조직되지 않은 이해 당사자가 있을 경우 해결의 과정에서 시장이나 국가가 개입하고 그런 개입이 오히려 이익을 빼앗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결론적으로 이슈화와 이슈의 해결은 그 자체의 결과에 대한 의미 이상으로 그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성장하고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로, 사회의 주체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운동의 핵심 초점은 이슈를 해결할 주체의 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에서 이슈 개발은 변화를 이루는 전 과정을 설계하고 성장을 경험할 대중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할 때에 그 내부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를 위해서 협동의 조직 원리가 온데간데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부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시민사회 영역이 외적으로 확대되면서 제기된 문제는 사회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내부가 국가나 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가나 시장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시장도 또한 시민단체를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깨끗하냐? 또는 너희들은 투명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시민운동 조직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사업들과 함께 조직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도 시민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은 대부분의 자원을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 조직은 과거의 성과도 중요하고 현재 사회가 인지하는 평판에 따라서 조직의 생존이 결정됩니다.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회원이 모집되기도 하고 회원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 문제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특히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대표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시민운동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적인 내부 정책 결자보다는 즉 복잡한 정책 절차보다는 바로바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슈를 바로바로 해결하려면 이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가 꼭 필요하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내부 민주주의의 발전이 없이는 공익지향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영역이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메이라는 학자는 시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민주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성에 있어서 중요한 메커니즘은 선거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선거로 선출할 때 대표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WCA는 현재까지도 공천위원회 그리고 우리 선거를 총회에서 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 조직에 있어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회원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이 주어져야 하며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다원적인 내부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 UN이나 EU 등에서 포괄적 자문 또는 협의 관계 지위를 NGO에 줄 때가 있습니다. 한국 YWCA도 UN의 협의기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위를 부여할 때 그 심사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NGO가 회원에 의한 통제를 핵심으로 한 적절한 내부 책임 기제가 작동하는가입니다. 우리의 경우 총회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의 정확한 구성과 운영은 YWCA가 회원의 조직으로나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시민운동 조직의 내부적, 외부적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타주의적 동기와 자발적인 결사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 구조는
정부에서의 유권자나 기업에서의 주주와 대비될 만한 책임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의 주주나 또는 정부에서 유권자들은 굉장히 명확한 책임성이 있는데 내부의 이 시민단체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는 그러한 책임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YWCA를 비롯한 법인이나 비영리 조직의 경우 대표성과 책임성은 이사회가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과정이 불분명하고 구성원에 대해서도 후원자나 일반 회원 또는 수혜자로 개념화되고 있고 또 운동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책임성 논란 그리고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과연 이사회에 들어와 있는지 또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민주성의 달성 목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부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역할을 분석하고 그리고 의사결정기구의 기능 수행에 대한 충실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결정기구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도 매겨져야 합니다. 즉, 우리 이사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내부의 민주성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업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장이라든지 우리 조직에 있어서 많은 절차가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들에 따라서 역할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회의 규정과 그리고 운영의 규정에 따라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그리고 각자가 맡은 리더십들이 원칙에 맞게 이들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또 원칙을 잘 수립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YWCA는 각자가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총회와 이사회, 사무처로 이루어진 이 내부 구조는 총회가 비활성화될 경우, 그리고 이사회가 잘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즉 이사회가 회원이나 위원회로부터 훈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사회가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WCA가 가지고 있는 조직 의사결정 구조를 잘 지키고 그리고 잘 갖춰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 YWCA에서도 큰 숙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시민운동 조직은 크게 이슈 조직형과 공동체 조직형으로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슈 조직형은 이슈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주 활동으로 하며 전문가 중심의 운동으로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가집니다. 반면 공동체 조직형은 회원이나 시민의 교육이 주 활동이며 조직 구성원의 헌신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YWCA를 이 중에 한 곳에 어디에 소속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YWCA는 후자 쪽 공동체 조직형의 생활 개혁을 위한 운동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WCA가 때로 이슈로 조직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슈를 풀어나가는 방식 안에서 얼마나 공동체적 운영 방식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체 형성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와 이타적인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전적으로 선하게 보거나 전적으로 악하게 보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스스로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결국 인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사회 모습이 결정됩니다. 각자가 어떠한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를 지키도록 돕는 것이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가치를 개별화시키기보다는 공동체에서 함께 성숙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어떠한 가치를 지키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킬 때에는 보다 쉬워지고 그것이 정말 옳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 등 다양성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가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훈련을 통해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YWCA는 지난 90여 년이 넘는 역사 동안 공동체의 선한 가치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기도운동과 봉사운동으로 시작한 YWCA 운동은 시민교육운동으로 조직이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을 주체로 세우며 이들을 통해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YWC는 이 사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한국 YWCA가 1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잃지 않았고 지역 조직망을 기반으로 공신력을 갖춘 조직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조직체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YWCA 자산은 이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 문화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을 허투루 쓸 수 없고 우리가 받은 정신을 우리는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초기의 선배들이 식민지하에서 꿈꿨던 해방의 정신으로 그 정신을 잘 지켜서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 자율적이고 자치적이며 대안적인 삶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우리는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YWCA 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돌봄과 살림의 실천 운동입니다. 평화의 세대를 준비하는 운동이며 우리의 시민운동은 건강한 세계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YWCA 활동가는 시민운동가이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YWCA 활동가 사명서는 YWCA 활동가가 누구이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 실천자가 먼저 되어야 함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명서는 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활동가 사명서를 낭독해 봅시다. 나의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돌봄과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실천을 지속하는 민주시민 실천자. 참 어렵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천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가치를 요구할 수 없겠지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나의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과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러한 통찰력을 잃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는 활동가의 역할을 스마트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활동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죠. 변화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활동가들을 응원합니다. YWCA 활동가는 선출과 임명 그리고 채용된 자원활동가 그리고 실무활동가들을 전체 일컫는 말입니다. 활동가는 시민운동의 주체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원활동가는 의사결정의 역할을, 실무활동가는 전문활동가로서 집행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회원 직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마음에 품고 실천할 사람을 모으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두 축의 리더십 모델은 다른 조직과 달리 YWCA가 갖추고 있는 조직 형태입니다. 특히 실무활동가는 자원활동가가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조직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시민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기든스는 민주주의가 자기 성찰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개인들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사회운동이, 시민운동 조직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문화적 지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창조적인 실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바라는 이만이 불행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을 바라는 이만이 변화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질 때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은, 우리가 말하는 회원은 시대를 바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역사와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YWCA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른 가치를 가지고 변화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고, YWCA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바로 우리의 가치인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YWCA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동은 개인의 삶과 연결될 때만 그 진정성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활동가로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성운동을 내걸면서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목표와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 운동은 성공할수록 문제를 낳게 됩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운동을 내걸고 개인의 이익을 따로 챙기려 한다면 결국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영성은 바로 이러한 도전 앞에서 치열하게 우리를 지키는 싸움의 과정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반성과 수련이 곧 시민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시민사회를 열어가시는 활동가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시민사회를 이루어 봅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봅시다. 감사합니다.